안녕하세요, 혜림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콘텐츠 기획자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배혜림이라고 하고요. 브런치에서는 리무라는 닉네임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콘텐츠 기획자로서 하셨던 업무는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은 노량진에 있는 기술 자격증 학원에서 강의 영상 콘텐츠를 촬영하고 편집하고 감수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기업 지원 사업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홍보물을 생산하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콘텐츠 기획자로서 커리어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꾸준히 제 채널에 글과 사진 기반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거를 좋아하고 재밌어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한 후에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에 공공기관에서 어느 사업 담당의 채용 자리가 난 거를 봤는데요. 그때 제가 담당하게 될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자소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봤던 게 그 사업 담당자들이 SNS 채널에 게시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 사업 홍보물들, 그 영상이나 카드뉴스 기반의 콘텐츠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공공기관에 채용이 되었고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 취업 전에 봤던 그 사업에 대한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만드는 거를 해야지 이거를 보는 시민들도 재미있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홍보 업무를 제가 전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포트폴리오가 꾸준히 쌓였고요. 그렇게 꾸준히 쌓인 포트폴리오가 이제 다음 직장을 찾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콘텐츠를 기획하는 일을 계속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얘기가 좀 나왔는데 네.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콘텐츠 관련 업무들을 하셨을까요? 제가 공공기관에서는 기업 지원 사업을 담당을 했었는데요. 기업 지원 사업을 담당을 하게 되면 교육이나 컨설팅 또는 이제 협업 프로젝트 진행을 하는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소상공인 협업 프로젝트를 담당을 했었는데 그 소상공인 분들의 가게에 직접 들려서 그들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 같은 거를 인터뷰하고 직접 사진을 찍어서 이제 꾸준히 매거진 형식으로 이제 글을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골목에 있는 같이 협업을 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모여서 이제 공동 프로젝트, 행사나 또 서비스를 기획하는 모습을 저희가 CF 영상으로 담아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광고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네. 콘텐츠 관련 업무들을 하시면서 힘드신 부분은 없으셨나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할 때는 제가 만들고 싶어하는 콘텐츠와 이 회사가 원하는 수준의 콘텐츠에서 간극이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세금을 써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수익을 벌어야 할 이유도 없고 또 가장 중요시하는 게 엄청 멋진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없이 일을 처리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상사분께 말씀을 드려도 상사분은 이제 왜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좀 승인을 안 해주시는 경향도 있고 이 간극 사이에서 좀 오랜 기간 많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좀 민간 쪽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퇴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콘텐츠 기획자로서 진행하신 프로젝트 중에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은 소상공인 협업 프로젝트 영상 광고 촬영을 한 일이었는데요. 제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요. 그 직전에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던 사업이라서 그 전년도에 만들어 놓은 영상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담당했던 해에도 좀 차별성 있는 영상 콘텐츠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좀 짧고 간결하면서도 메시지가 확실한 영상을 제작하자라는 좀 결심이 들었고요. 그래서 시민들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통해서 지나가는 시민들을 보면서 우리가 소상공인들과 의미 있는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은 CF 영상 광고 촬영한 게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해당 광고를 촬영하시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은 없으신가요?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스케줄 맞추기가 가장 어려웠었는데요. 소상공인 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늘 바쁘시고 또 이제 영업하시는 곳에 오래 있는 게 조금 민폐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전에 좀 더 양해를 드리고 이제 현장 매니저분들과 좀 더 조율을 하면서 촬영 날짜를 잡는 게 가장 어렵긴 했는데요. 근데 막상 현장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또 재밌기도 하고 또 영상물도 좀 예쁘게 나와서 그 사업에 참여했던 소상공인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콘텐츠 기획자로서 진행하신 프로젝트 중에 또 아쉬웠던 프로젝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였을까요? 저는 콘텐츠 기획에서 아쉬웠던 프로젝트가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나왔던 이제 드론 교육 사업에서의 이제 콘텐츠 제작인데요. 당시에 고양시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일을 할 때 이제 한국항공대에 있는 선생님들이랑 고양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드론이라는 장비 자체가 전문적인 거다 보니까 제가 조종을 직접 할 수 없어서 당시 교관님이 직접
촬영을 해주셨고요. 드론을 날리면서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모습과 그리고 실내 비행장의 모습까지 다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또 촬영하기도 하고 또 엄청 멋지게 나는 근사하게 촬영한 영상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상사분들은 이제 보도자료나 그런 기사 기반의 홍보자료를 만드는 거를 더 원하시기도 했고, 저도 이제 공공기관과의 이런 업무 스타일이나 성향이 너무 맞지 않아서 퇴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좋은 자료를 땄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콘텐츠 활용까지 넘어가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쉬운 기억으로 남습니다. 이렇게 컨텐츠 기획자로서 면접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공공기관 면접에서는 어떤 네. 질문들이 나오나요? 보통 공공기관에서 뭐 사업, 뭐 프로젝트, 홍보 업무를 이제 담당하려고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전에 비슷한 업무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처음에 지원을 할 때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이제 글이나 사진을 꾸준히 발행했던 경험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그럼 이제 콘텐츠 발행을 위해서 뭐 사용할 줄 아는 툴이 있느냐고도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 공공기관은 이제 외주를 주거나 용역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있는 툴이 있으면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고, 그런 툴이 없으면은 이제 활용 가능한 SNS 채널,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 채널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조금 더 어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만약에 이직을 조금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은 이전 직장에서 본인이 직접 주도적으로 이제 생산을 했던 콘텐츠들 뭐 링크나 아니면 사진 같은 거를 잘 정리를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입사 지원서를 넣을 때 함께 첨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첨부된 포트폴리오 기반으로 면접 때 질문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예전에 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답변을 해주시면은 아, 이분이 진짜 실무를 할 줄 아는구나 라고 면접관들이 인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서를 넣을 때 같이 첨부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평소에 좀 정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퇴사를 하시고 구직을 하시면서 네. 중간에 프리랜서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프리랜서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프리랜서가 되어야지 하고 된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퇴사를 하고 나서 새로운 직장을 다시 찾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보자라는 목적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간단한 이제 촬영 알바로 갔다가 일을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일을 주셨던 대표님께 제가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했던 업무들도 말씀을 드리고 잘할 수 있는 점들을 좀 더 어필을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조금씩 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조금씩 이제 회사 소속이 아닌 제 이름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프리랜서 생활을 하시면은 물론 이제 금전적인 부분은 좀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장점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로서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프리랜서로의 장점은 우선 내 이름으로 뭔가 포트폴리오가 쌓인다는 게 좀 더 뿌듯하고 그게 나만의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쌓았던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이제 다른 일감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프리랜서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이제 뭔가 회사 생활에서 힘들 때 그래도 나는 나만의 일이 또 있고 나만의 안전망이 있다는 느낌 때문에 좀 더 오랫동안 꾸준히 일을 하는 데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컨텐츠 기획을 준비하시는 취준생분들이나 아니면 주니어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컨텐츠를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콘텐츠를 만든다는 게 엄청 전문적인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콘텐츠를 만들 때는 뭐 예쁘고 휘황찬란하고 그런 멋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보다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도 그거를 엄청 방대한 양이나 분량으로 담으려고 하지 말고 이걸 보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까를 늘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만드는 업무를 뭐 안 해보셨고 나는 이걸 만드는 툴을 다룰 줄 모른다. 그래서 하기 조금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정말 별거 아닌 일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상관없고 뭐 다른 분들 소일거리 도와드리는 것도 상관없으니까 조금씩 뭐 툴도 만져보시고 내가 직접 수정 편집 작업을 해보시면은 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별거 아닌 일이구나 라는 인식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조그만 경험이라도 쌓으면서 준비를 해가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